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개묘년 5월 전체 운세 시간입니다. 인트로는 사담이니까 본론만 보실 분들은 타임라인에 운세 풀이로 넘겨서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 운세에서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퇴근 시간에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분명히 날씨 예보에서는 안 온다고 했는데 대체 이럴 거면 기상청이 왜 있는 건지 이런 짜증도 들고 이해가 좀 안 갔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싶고, 요즘은 기후위기 영향이 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누그러들더라고요. 제가 감정 기복이 거의 없는 편인데 이렇게 막 짜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운의 영향이 아닐까 싶고요. 제가 아무래도 두통이 좀 있거든요. 제가 방송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두통이 너무 심해서 약을 안 먹으면 생활하기가 어렵거든요. 편두통 있으신 분들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갑자기 저녁에 비가 와서 추적추적 비 맞으면서 걸어왔어요. 제가 평소에 걸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날따라 유독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스쳐가더라고요. 개묘년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도 생겼습니다. 세상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겠죠. 저도 제 목표를 위해서 삶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왔거든요. 나는 잠시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은 과거의 내 자신을 이제 지나고 보니까 너무 많이 지나온 건 아닐까? 너무 거리가 멀어진 건 아닐까? 그래서 결국 내가 다시 그런 것들을 되찾지 못하지 않을까? 결국 내가 원래 나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그냥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나 자신만 남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하필 개묘년 이제 병진 정사월이 다가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팔자를 못 속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개묘년 중반부로 돌입을 하니까 저도 숨이 벅차고 시야도 뿌옇게 앞이 흐려지는 것처럼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초심이라든지 목표한 것들에 대해서 잘 되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사주를 오래 공부해왔지만 미래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맞겠죠. 아니면 자기가 미래를 안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겠죠. 가늠하지도 못할 크기의 방대한 우주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이런 우주의 규칙에 대해서 뭔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되게 오만한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삶의 아주 작은 힌트 정도라도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고, 이런저런 지식들 아니면 사람들한테는 미신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들도 공부를 하고 알아가는 거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하니까 제가 뭔가를 운세를 말하거나 할 때 내가 놓친 건 없는지, 이면에 아예 다른 경우의 수들은 없는지 다시 반복해서 생각하고 의심하다 보니까 신경이 항상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되새길 수 있어가지고 힘들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병진호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달을 보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개묘년이 아직 시작도 사실은 안 한 건데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근데 벌써부터도 이렇게 지긋지긋한데 날씨도 거지 같고 이번 달은 또 불바다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달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불타오르는 지옥 같은 곳 안에서도 뭔가 반짝거리는 불빛들을 보면서 힘든 것들이 있더라도 영상을 보는 시간만큼은 좀 산뜻한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네럴 리딩이어도 하다 보니까 적중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이번 달에 방향을 잘 잡아서 올해를 유리하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젊으신 분 같은데 비결이 뭐죠? 이쪽 분야 감각이 대단하시네요. 목소리의 비결이야 사주의 비결이야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젊음이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은 정사월입니다. 불바다죠. 사실은 불바다는 아닌데 불바다라고 하겠지. 정사는 60갑자 중에서 54번째 글자입니다. 날짜로 치면 5월 6일부터 6월 6일까지 정사월의 기운에 속하는 시기입니다. 정사월은 절기로 이파에서 시작해서 소만을 거쳐서 망종을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이파는 말 그대로 이제 여름 시작되는 거, 반팔 꺼내라는 운인데 사실 저는 지난달부터 입었습니다. 원래 페피들은 계절을 앞서가죠. 말은 여름인데 실제로는 소만 무렵은 지나야 이제 여름이구나 싶은 냄새가 나요. 그 여름 냄새가 있잖아요. 땀 냄새 말고 뭔가 비릿하고 습한 흙냄새 같은 건데 예민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가끔 수돗물 같은 데서도 나가지고 저는 정수기 물을 잘 못 마시는 편이에요. 이게 성분이 지오스민
이라는 박테리아라던데 긴장을 완화해주고 우울증 같은 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이 시기에 저런 성분이 나올까? 계면연이 사람들에게 우울을 끌어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4월이라는 것은 화기운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지난달에도 관계가 틀어지는 일도 있었고 마음을 편하게 기댈 데가 없어지는 때예요. 마음은 여려지고 약해지지만 의연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어른인 척 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면 일단 근육 같은 것들이 경직이 돼요. 목이 뻣뻣해진다든지 근육 같은 게 걸리고 근육이 결리고 틀어지는 문제들 생기고 갑자기 없었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런 것들 생깁니다. 관절들도 많이 삐걱삐걱거리고 긴장에 의한 질병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이게 육체에서 정신으로 넘어가면은 마음이 시끄러지는 문제로 가는데 이런 시기를 잘 견디라고 자연에서 여름 냄새가 때에 맞게 오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 법이죠. 이제 정사월부터는 본격적인 생존 경쟁에 돌입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시작될 만한 시기예요.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국제정세라든지 정치 컨텐츠나 뭐 어떤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을 예언하는 컨텐츠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신냉전 시대에 대한 경고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도 조금씩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점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5월에 특히 우려되는 지역이 동북아입니다. 대만과 중국 쪽에서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에서도 시끄러운 상황이 생길만 합니다. 이게 단순히 전쟁 가능성이 높다던가 위험하다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어서 사람들이 동요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문제가 아니었더라도 예민하게 반응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것들이나 이제까지 덮어왔었던 것들이 다 오픈되는 시기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재물운이나 투자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돈이라는 것은 흐르는 거라 한 곳에서 어떤 테마로 인해 빠진다고 하면 그것이 다른 섹터로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투자 유튜버는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종목을 언급드리긴 어렵지만 시장이라는 게 구체적인 사건이 생겨서 움직인다기보다 그런 심리가 조성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런 이슈가 생기는 게 과연 우리한테 마이너스일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다른 나라가 망하고 무너진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한테 꼭 마이너스가 되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평화주의자 분들은 세상에 전쟁은 없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게 자국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성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게 좀 슬픈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평화롭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좋겠지만 그와 별개로 어떤 흥망성쇠에 대해서는 항상 이익이 개입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 대한 시그널, 사회적, 경제적 긴장감 조성 같은 것들이 우려가 돼요. 우리 신체적으로는 근육 경직이 오는 거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런 경직들이 오는 겁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5월에 금리 변동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거의 대부분 금리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던데 뭐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도 전세 사기가 하도 난리였고 일본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것 때문에 또 시끄럽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아수라장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계묘년의 정사라는 것은 보통 정화와 개수가 충돌하는 것을 말하죠. 오행이 부딪히는 것을 극이라고 하니까 수기운과 화기운이 만나서 극하는 것을 수극화라고 하죠. 수화라는 것은 다른 오행 중에서도 특별한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화기재라고도 하고 수승화강리라고도 합니다. 용어예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병화, 정화, 사화, 오화, 임수, 개수, 해수, 자수 이런 여러 가지 수기운과 화기운을 가진 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번 달인 정화와 이번 연도인 개수가 만나는 것을 정개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이 충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개충이라는 것은 모두가 각자 나 자신에 대한 생존, 이 생각을 하는 때라는 뜻입니다. 이제 성장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막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화라는 것은 끝없는 성장을 말하는 건데 이 성장하는 게 개수를 만나서 충이 되면은 더 이상 성장하지는 못하는 시기다. 넌 이제는 떨어져야 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4월이라는 것은 떨어져야 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이 벽에 부딪힌 게 정개충입니다. 올해의 정개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이제 앞으로 계속 무한히 성장할 것 같은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기회가 막히게 될 거예요. 이미 그런 경제적인 사태들이 나올 거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막 연예인들도 지금 막 주가 조작이다 뭐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컨텐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무엇을 해야 가장 이득일까? 끝없이 성장할 것만 같았던 회사의 매출이 꺾였고 원래 기대했었던 것들에 대한 매출은 꺾였고 이 상황에서 내가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엇이 최선일까 하는 거죠. 이게 국제사회로 가면 각자 이념과 이해관계와 역사와 이익이 얽혀 있으니까 중간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지정학적, 풍수적으로 주요한 지점에 있는 곳이 태풍의 눈이 되는 겁니다. 이번 달은 긴장된 것들이 타협이 없이 멈추는 상태가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만약에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부딪힐 게 없으니까 고착 상태가 되는 거, 이미 너덜너덜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종전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화해나 휴전 같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젠다들이 내부에서는 꾸준히 논의가 되었을 건데 이게 드러나는 시기가 5월 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지점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개가 부딪히는 의미가 개인으로 오게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힘을 썼고 더 잘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과는 다르게 까인다든지 상황이 뜻대로 핸들링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 변수가 생깁니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망친다던가 누군가가 이상한 짓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 그 변수가 내 발목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시공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사월이 왔다는 것은 누구나 크든 작든 이 벽에 부딪힌 거예요. 개인의 사주가 다르니까 사안은 다 다르겠지만 마음에 차지 않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서 오는 거예요. 특히 이번 달에는 마음을 터놓거나 기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마음이 힘들다, 외롭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누구에게나 정사월이 공통적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정답을 찾을 수는 없는 때이기 때문에 더 망가뜨리지 않고 그냥 이 정사월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정도만 찾아도 성공하는 거예요. 마음이 시끄럽고 예민할 때 주변과의 다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번 달 모두가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 사주에 토의 기운이 부족하면 주변 사람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나 불만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겠죠.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부딪히게 됩니다. 자기 사주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는지는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팔자의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 위주로 만약에 구성이 되어 있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혹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셨다면은 이 사람들의 현재 스탠스는 뭐냐, 나는 철저하게 공적인 관계만 갖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인 판단만 하겠다, 공과 사를 구분하겠다, 나는 나를 살리는 선택만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다치지 않고 내가 현재 어떤 자산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들을 하기 위해 움직이게 돼요. 이분들은 그게 어떤 방식으로 살리냐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죠. 가령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번아웃이 오고 그만두고 싶다는 것도 자기를 지키는 방식인 거잖아요. 심한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상대 입장까지 판단해서 결정을 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수가 발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본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 한 당연한 행동인데 남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가 되기가 정말 좋습니다. 본인은 왜 욕먹는지 모르는 거죠. 그럼 바꿔서 자기 팔자가 목의 기운과 화 기운 위주로 되어 있다, 또는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셨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겠다는 겁니다. 금수는 나에게 맞춰라, 목화는 내가 너에게 맞추겠다예요.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상대방이 이러저러 해서 힘들어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때는 자기가 상대한테 맞춘 거니까 스스로 손해를 자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화라는 양의 입장에서는 상대를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 금수라는 음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 상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결정입니다. 만약 이번 달에 수의 기운이 강한 사주라면 상대방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의 원망을 듣기가 좋은 행동들을 합니다. 지나고 보면 후회할 일들 같은 것이죠. 이 맥락에서 자기한테 맞춰서 해석을 해보시면 대부분
맥락에서 크게 어긋나진 않으실 겁니다. 관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들어서 일종의 벽에 부딪히신 분들도 정말 많으셨을 텐데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적당하게 무르익은 때가 오기까지 상황이 진행되어야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저도 이런 얘기들을 미리 못해서 되게 답답한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번 달부터 조금씩 디렉션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수비적인 입장, 버티면서 견디는 것에 가까운 상황이었잖아요. 그 과정이 조금 아프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이 스탠스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게 올해 대전략이에요. 올해 이번 달 스탠스 변경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나 나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시점입니다. 지금이. 누구나 바꾸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목의 기운, 화의 기운 위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보통 프로 단계가 아니라서 실전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라든지 나는 이걸 하고 싶었으나 기초가 부족한 상태라든지 내가 그냥 경력과 연차는 되었으나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본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많이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울 생각을 하시는 걸로 스탠스 변경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직접적인 경험치를 먹을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의 기운, 수의 기운 위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자기가 해왔던 것들 중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내 직무나 전공일 수도 있어요.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아마 이번 달에 가장 생각이 많은 분들이실 텐데 제가 할까 말까 고민되면 하지 말라고 했었죠. 왜냐면 개묘년은 기본적인 스탠스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신의 결정이 확실하지 않을 때 실행할 경우는 반드시 손해보거나 후회할 일이 찾아오기 때문이겠죠. 더 많은 말들을 하고 싶지만 그러면 천간별 운세에서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주의할 점은 안전사고, 안전부주의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종류의 사건, 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만한 운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류에 엮이지 않기 위해서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람이 사고를 대비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 쉽지가 않은 어려운 것들을 그냥 인지를 좀 하고 이번 달은 약간 조심해야겠다 정도를 알고 조금 더 체크하는 정도만 하면은 그나마 이런 위험이 덜하는 편에 속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개묘년의 네 번째 달인 정사월의 전체적인 운세의 맥락을 봤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격변기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한 걸음 일찍 대응하셨을 거고 준비가 안 되었더라도 이번 달부터는 스탠스를 바꿔서 나아가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재평가하고 다른 작전을 짜고 자기 입장을 정리해야겠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우리는 매달 매일 새로운 운을 맞이하는 거니까 좀 안 풀렸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거나 그렇더라도 지난 일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원망한다던가 이러지 말고 계속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힘든 운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기회는 늘 있으니까 이번 달에도 그런 기회를 같이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천간별 운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좆댓9R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보통 이걸 안 지켜주시는 의리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색출해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은 뭐 조금 늦게 공개한다든지 이런 거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